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NDHRD 소속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입문 및 마스터 과정 강사 박동창입니다. 여러분 군 전역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군 생활에 의해서 다른 직업을 선정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비 전력 관리 업무 담당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이 과목들을 강의하면서 300여 명의 예비군 지원을 배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누구든지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1,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쭉 했더라도 무슨 내용을 공부했는지 머리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어려운 점을 호소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강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접촉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용어 자체가 상당히 교본하고 달라서 어렵기 때문에 교재를 많이 읽어도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이번에 테마 20선 테마 20선 기출 포인트 250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테마 20선은 뭐냐면 전체에서 주제를 20개로 구분해 가지고 이미 이때까지 출제된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보고 어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제된 문제 250개를 염출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이 강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법령 기초 용어 해설 부분을 일부에 담았고 2부에서는 과목별로 핵심 내용을 담은 겁니다. 제3부에서는 출제된 문제 등 난이도가 가장 높은 종합 문제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할 예정입니다. 우선 1부에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법령 기초 용어 해설인데 우리가 교재를 쭉 읽다 보면 이런 용어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교재를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읽었더라도 기억되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용어를 염출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1부에서 연구할 계획이고 2부에서는 과목별로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해가 필요하고 착안하지 않으면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없는 요점 정리 파트와 그 다음에 출제위원들이 알고 출제했던 잘모르고 출제한 간에 어떤 과목 내에서 딱 한 분밖에 안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전부 모아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4개 과목으로 이제 핵심 내용을 가지고 강의할 생각이고요. 3부에서는 난이도 최상급이라고 했는데 이걸 경험해봄으로 해서 실제 시험에 들어가서 자신감을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연구할 계획입니다. 우선 개요 부분인데 우리가 기초적으로 법령 체계하고 조문 체계는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또 그 총리령, 부령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종류는 헌법하고 법률, 조약, 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4개 과목에 포함되는 것은 법률 중에서 예비군법과 병력법 그리고 통합방위법이 해당되고, 행정규칙에서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련과 예비군 교육훈련 훈련 2가지를 포함해서 예비군 훈련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시험에 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법령 체계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법령 체계 속에 조문 체계가 있습니다. 뭐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4개 과목 중에서 편은 없습니다.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제1절, 이렇게 장절이 구분되지 않는 과목도 있죠. 그 다음에 절 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조가 있습니다. 제1조. 그 다음에 조를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1항으로 구분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항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호가 있습니다. 1호, 호.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이렇게 쓰는 거죠. 호도 너무 길어서 다시 구분하자면 그 밑에 가나다라로 해서 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문 체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법령 읽어보다 보면 뭐 다음 각호라든지 각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4개의 과목이 어떻게 되냐, 법률 연역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병력법은 정부가 수립된 그 1949년도에 최초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개병제, 즉 의무병력 제도를 시행하면서 1957년도에 실제 병력법이 개정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법은 1961년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고다가 68년 1.1 사태, 김신조 1.1 사태 아시죠? 그 1.1 사태에 의해서 향토 예비군이 설치됐는데, 그 설치된 근거가 향토 예비군 설치법입니다. 그것이 1968년도에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비군법으로 법령 명칭이 개정된데 이것은 2016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방위를 위해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되었습니다. 통합방위법은 잘 아시죠? 1997년도에 최초에 제정됐는데 하위 법령이 통합방위법 시행령밖에 없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규칙은 대비에 준하기 때문에 법령에 담을 수가 없어서 통합방위 지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구분하는데 법령이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2001년도에 제정돼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고,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은 종전에 있던 예비군 실무편령을 대체해서 2017년도에 제정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법령 기초 용어 해설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테마 1. 테마 1이 예비전력관리기구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인데, 예비전력관리기구는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가게 되는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그리고 지역대, 훈련대, 지역 및 직장 예비무대, 이걸 통칭하는 용어가
예비전력관리기구입니다. 그리고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는 예비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 예비군 지원을 구분합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 예비군 지원을 포괄하는 용어가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기출 1번을 보면 예비군법 시행령 3조 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법 3조 1항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 또는 국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항에 따른 예비군 부대 지휘관으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이렇게 출제된 겁니다. 여기서 잘못된 점이 뭘까요? 밑에 있는 법령 원문에 보면 예비군 지휘관하고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를 서로 바꿔놓은 겁니다.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가면 뭐 5급, 6급, 7급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일반 직장 예비군 지휘관, 직장 예비군 지휘관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져도 안 맞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인데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로 명시해도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예비군법 시행령 3조에 나오는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라는 단어도 예비군법 전체에서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2번 공공부대 예비군 훈련에서 공통과목 중 사격 훈련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4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가 한번 볼까요? 가. 사수 통제원은 현역 간부 또는 현역병으로 편성하되 동원 훈련 시에는 동원된 간부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현역 간부 편성이 제한되는 부대는 훈련 부대장 판단하에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그 법령 원문에 보면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 이제 문제에서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에 1항을 선택해서 지금 명시한 거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아니죠. 그리고 다는 권총은 오발 1회 사격하며 소총 사격과 구분하여 별도로 서서사 사격을 실시하고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최근 출제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밑에 법령 원문에 보면 2호에 가 3번과 6번을 믹서해서 출제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보시기 바라고, 이 기출 2번은 4개항 다 맞는 문장이죠. 다음에 기출 3번. 간부교육은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부대교육과 학교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교교육 중 부임교육은 동원 실무자, 예비군 지휘관, 행정담당 군무원, 소대장을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 업무, 예비군 훈련 지도 및 지휘기법 등에 중점을 두고 각군 참모총장의 통제에 실시한다. 이것은 문장이 틀렸죠. 자, 이 부임교육의 대상은 밑에 원문에 있는 것처럼 부임교육은 신규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원 실무자나 소대장 등은 신규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기출 4번은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 예비군 부대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해서 4개항으로 되었는데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항이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면 국방부 장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 연도 수시 지역 예비군 부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역 예비군 부대 계획은 지역 예비전력관리 군목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비전력관리 군목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로 명시한 것은 직장 예비군 지휘관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1항이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이 테마 1번은 항상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는 그 속에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 다 포함됐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챙겨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비군 대원 또는 부대 이건데 예비군 대원 부대는 뭐 정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 대원은 지역 예비군 대원과 직장 예비군 대원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비군 대원으로 명시한 것은 지역 예비군 대원과 직장 예비군 대원이 다 포함된 개념이고 그냥 지역 예비군 대원은 직장 예비군 대원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또 직장 예비군 대원 하면 지역 예비군 대원이 포함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기출 5번째 보면 다음 중에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해서 3항이 틀렸습니다. 1, 2, 4항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3항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병장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밑에 원문에 보면 법령 원문에 보면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역 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 예비군 부대의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직장 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 직장장이 발급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항은 통합해서 쓴 개념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문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출 6번 다음 중에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대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개가 옳지 않죠. 3개가 옳지 않는데 가는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나, 다, 라가 틀렸는데 나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10조 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 지병장이 해당 지역 예비군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주지를 옮기면 부대가 바뀌어지는 개념인데 지역 예비군은 예를 들어서 천호동 예비군 대원이 잠실동으로 거주를 옮겼다 그러면 부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천호동 예비군 대원에서 잠실동 예비군 대원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나는 직장 예비군 대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예비군 중대장이 주소지를 거주지를 옮겼다고 해서 부대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이 틀린 거죠. 다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는 직장장은 직장 예비군 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예비군 대원의 관할 지병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지병장은 그 예비군 대원을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원문에 보면 지역 예비군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도 틀린 내용이죠. 라 예비군법 시행령 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역 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 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해서
특전 예비군 지역대 중대 이렇게 타격대 나누는데 여기도 지역 예비군 대원만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라도 틀렸죠. 그래서 지역 예비군 대원으로 명시된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예비군 대원이라고 해도 맞지 않지만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 대원으로 명시하면 다 틀린 문장입니다. 기출 7번째, 지역 예비군에 대한 사항이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제가 읽어보면 사망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역 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 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 예비군 지역대 중대 여성 예비군 소대 등의 예비군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예비군 대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직장 예비군 대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비군 대원 하면 지역 예비군 대원, 직장 예비군 대원. 1번 지역 예비군 대원, 2번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세 번째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법률을 시행하는 당사자가 배제 또는 변경이 가능한 건데 의미가 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겁니다.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행되는 것으로서 의미가 하해야 한다로 명시되는 겁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와 하해야 한다는 이게 바꾸어서 출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출 8번. 예비군은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 예비군이나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되 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장은 직장 예비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아래 법명 원문에 보면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로 표현하면 틀린 거죠. 그리고 직장 예비군 부대를 얘기하는 건데 직장 예비군을 이게 강행 조항으로 해놓지 않으면 뭐 소요 비용도 있을 거고 그다음 직장 조업도 있어서 아마 강행 규정이 아니면 절대 편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해놨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밑에 시행령 5조에처럼 그 범위를 한정한 겁니다.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 중요시설은 국가 중요시설은 분대급 이상도 되죠. 이 범위를 한정시켜 두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출 9번.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때는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 통수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는 소집 통수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하여 소집해야 한다. 여기는 같은 문장에 할 수 있다고 하여야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 원문에 보면 전달하여야 한다, 소집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바꾼 거죠. 그래서 한 문장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그 치환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10번도 마찬가지인데 기출 10번. 지방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지역군 사령관 및 함대 사령관은 관할 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함대 사령관과 협의할 수 있다. 이거는 느낌이 좀 다르죠. 이거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바꾼 겁니다. 11번. 다음 중에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나 다가 틀린 문장입니다. 따라서 같은 한 문장에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명시되는데 이것을 서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다음,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하여야 한다. 이게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바꾼 거죠. 그리고 나도 지정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무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병장이 소속 지원 중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바꾼 문장으로 틀린 문장이죠. 다 관계주황행정기관회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주황행정기관회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병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도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바꾼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금방 읽어보면 전부 맞는 문장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의미를 잘 보고 정답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12번째입니다. 공공수행군 부대장이 00년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기본훈련 일정을 00년 5월 1일 전자문서로 공지하였다. 공공수행부대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 대원인 갑은 공공수행군부대에서 공시한 훈련 일정 중 00년 6월 15일 기본훈련을 이수하기 위해 00년 6월 7일 전자문서로 전국 단위 훈련 참가를 신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 법명 원문에 보면 끝부분에 전자문서로 또는 수행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의미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또는 B인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신청하였다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기출 12번에 있는 내용은 맞는 문장이죠. 기출 13번. 경상북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 3개 도에 걸쳐서 통합방위 갑종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으며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주황협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00년 10월 1일 통합방위 갑종 사태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통합방위 사태 선포는 대통령이 통합방위 사태 선포하는 것은 밑에 법령 원문의 사망에처럼 의미가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은 선포하였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14번. 소속 예비군 자원수가 38명인 주 공공전자 사장의 원에 의하여 00년 12월 1일부로 주 공공전자 예비군 소대를 편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예비군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훈령 13조 편성 원칙에 나오는 사망입니다. 소대급 이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일반 직장은 직장장의 원에 의하여 직장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강행 조항이 아니죠.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인데 이것을 이 직장장은 편성하였다로 표현했기 때문에 맞는데, 여기서 예비군 자원수가 38명이면 분대급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겁니다. 기출 15번. 육군 공공부대 과학과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훈련 대상자인 예비군들의 원거리 이동으로 09시 입소가 제한되어 육군 참모총장은 00년도 훈련 시에는 09시 30분으로 입소 시간을 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련에 되어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10시 범위 내에서 입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시 반으로 결정해서
시행하였다 했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한 겁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을 쭉 봤는데 상황의 문제에서 어미 처리를 잘 봐야 된다. 할 수 있다는 하였다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정답이 잘 안 나오면 항상 어미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